한국은행이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8%로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은 2.3%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판부는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쌍용 건설의 특수성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웅진과 STX 동양 등 일부 한계 기업들의 도산 여파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난해 A등급 이하 회사채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순상환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8개월째 동결시켰습니다. 일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주장하기도 했었지만 시장 예상치대로 동결이 되면서 국내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인데요.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96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장중에 중국 지표가 부진하게 나옴으로 해서 크게 하락하기도 했었지만 상승폭을 조금 회복한 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3.32포인트 빠지면서 195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보죠. 개인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장 초반에는 매수였지만 후반에 매도 전환한 모습 다시 매수로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67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수세를 나타냈지만 후반에 탈자수로 돌아섰습니다. 119억 원 물량을 내다 팔고 있고요. 기관도 527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형보다 아우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510선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을 많이 둔화시킨 모습입니다. 현재 1원 12포인트 오르면서 51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함께 체크해보죠. 여기서는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316억 원 매수 행진 이어나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쌍끌이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개장한 외환시장, 금융통화위원회의 동결 결정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내고 물량이 출혈되면서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70전 하락한 1064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 구간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켓 리더에게 2014년 대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밸류자산운용의 이채원 부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 양적 완화 축소 논란, 환율 쇼크, 북핵 리스크까지 2013년 국내 증시를 뒤흔든 돌발 악재들. 2014년 국내 증시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14년 투자자를 위한 증시 전망과 핵심 전략을 들어본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자체를 항상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꼭 2014년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주식은 채권이나 부동산과 달리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은 거죠. 어려움이 닥치면은 우리가 연구 개발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끝없이 현금을 창출하고 성장해 나가는 생명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아무리 최고의 주식이라도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전망을 하는 것보다는 누가 감히 주가를 예측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4년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망을 하지 말자. 어차피 큰일은 별로 없을 거고요. 단지 이제 개별 주식이든 지수든 싸지면 매수를 하고 비싸면은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좀 자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3년은 사실은 별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유동성 장세적인 성격이 좀 있었어요. 수급으로 좀 올랐고 또 경기가 돌아선다는 기대감으로 소위 얘기하는 그 금융장세죠. 그래서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경기민감 대형주가 좀 시장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하반기에 일어난 일이고요. 사실은 상반기에는 또
중소형 가치주가 약진을 했던 한 해였기도 합니다. 올해는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실적 장세의 특징은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지는 않고요. 정말 실적이 좋은 주식만 올라갑니다. 실적이 나쁜 주식은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코스피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는 뭐 굉장히 양극화되는 장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악재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수출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 경기가 돌아서고 중국도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자국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좋아진다고 유럽이 좋아진다고 우리가 그 수혜를 많이 누릴 수는 없는 국면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이제 위협적인 요소와 또 환율이 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뭐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 국면에서 원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내재 가치로 봤을 때. 그러면 원화는 과거처럼 그렇게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엔화가 또 상당히 약세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 일본과 경쟁하는 수출 관련 업체들의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면 바로 이제 내재 가치에 반영이 되니까 그런 점이 좀 가장 큰 악재가 될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호재가 될 수 있다면은 딱 하나 기대를 하고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뭐 경제 민주화가 지금 한 해 동안 열심히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정계와 재계가 좀 힘을 합쳐서 저는 어떻게 하든 이 경기 회복에 좀 전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그 정책이 잘 먹혀서 뭐 주택 경기나 내수 경기가 좀 돌아서면 뭐 순차적으로 소비 심리가 돌아설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정재계가 힘을 합쳐서 좀 국내 쪽에 설비 투자를 좀 촉진을 하게 되면 의외로 내수 경기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외국처럼 우리도 이제 뭐 내수 경기 민감주들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내수 건설이 될지 뭐 건자재가 될지 패션이 될지 음식료가 될지 유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고 저평가돼 있고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좀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각 자산의 그 기대 수익률을 비교하셔서 3분법으로 하는 게 가장 완벽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임대율이 한 3에서 5, 정기예금이 한 2.7, 주식이 8%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쪽의 비중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은 주식 비중을 뭐 한 50까지 올리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은 주식 비중 한 40%, 나머지를 뭐 한 30, 30 이 정도로 가고 매력도가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주식의 매력이 지금 8%이기 때문에 높여야 되지만 이게 금리가 뭐 예를 들면 4, 5를 가고 주식이 한 5로 떨어지면 비중을 대폭 줄여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매년 좀 점검을 잘 하시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몇 %인지 뭐 금방 계산이 되거든요. 단기 순익 나누기 시가총액 하면 되고요. 개별 기업에도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1년에 얼마나 버는지 돈을 만년 뭐 100억을 버는 기업이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럼 10%는 되니까 절대로 고평가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고 뭐 1년에 이익은 10억 나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이러면은 1%밖에 안 되잖아요. 이익을 창출한 힘이. 그런 기업은 정말 엄청난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상은 좀 매수하는 건 자제를 하셔야 되겠죠.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이나 업종이 있으면은 뭐 포트폴리오의 20% 정도는 투자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종목을 좀 세분화해서 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미공개 정보 방지법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업종이나 종목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뭐 특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안정적인 쪽 수익가치주나 자산가치주 쪽에서 보면은 필수 소비재 쪽에 여전히 저희는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유틸리티 쪽. 그리고 중요한 거는 2014년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제 뭐 패자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승자였던 업종 말고 좀 피해를 봤던
그냥 산업을 위해서 좀 희생했던 기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국전력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산업을 위해서 어쨌든 다 어려우니까 전기료 인상을 자제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뭐 유틸리티 같은 기업 중에서 PBR이 굉장히 낮은 0.5 정도 이하의 PBR, 자산 가치의 반액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에 좀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저희는 지주사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지주회사가 뭐 저평가될 이유를 저희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별로. 그런 어떤 리레이팅 스토리, 제값을 찾아가는, 전반적으로 마켓 전체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종목별로는 이제 너무 과대평가됐던 종목들은 좀 떨어져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고,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이 또 주가가 올라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키높이 맞추기 작업들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 괜찮을 것 같고, 피해야 될 뭐 업종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피해야 될 종목은 있겠죠. 비싼 종목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작년 한 해만 놓고 봐도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었다면 1800 갔을 때 사실 사고 2000에 팔아야 되는데 항상 거꾸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어떤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 때문에 주식이 저평가 됐을 때는 좀 과감하게 매수를 하고, 또 그냥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반대로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과하게 올라가면 그때는 또 매도 기회로 삼으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스 클릭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클릭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과연 뉴스 클릭의 토픽은 아무래도 금통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인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연 2.5%로 동결되긴 했었는데요. 기준금리 발표가 매달 있긴 했었지만, 이번 달처럼 관심이 많이 집중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8개월째 동결이 됐는데, 이번 동결된 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부분이 좀 도움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가 네. 동결이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 수출업 기업에서는 좀 좋게 영향을 보고 있겠고, 또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요? 그쵸. 방금 말씀한 게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신 효과가 뭐 만약에 시장에서 나타날까?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아직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환율이 약세적으로 움직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뭐 저도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제가 볼 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원화 강세, 환율적인 부분들 이 부분 좀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환율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환율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원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그 엔화라든지 그리고 달러, 그 유로 대비해서 어떤 그 강세 측면을 가져가신 통화라면은 뭐 금리를 하든지 뭐 통화 정책 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아직 뭐 기축 통화 대비해서는 환율 간의 그 역학적 구조를 봤을 때 약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본 좀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작년 5월달이죠. 2015년 5월달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굳이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시중에 그리고 유동성이 이미 풍부하게 풀려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조금은, 역효과가 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금리를 볼 때 어떤 투자 가치, 환율 가치뿐만 아니라 어떤 채권 가치를 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원화 강세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뭐 처음 듣는 얘기지 않으세요? 원화 강세 요즘 네. 뉴스가 많이 나와서 예. 네. 그래서 채권가의 어떤 그런 부분은 보여준 적이 좀 드무시죠. 그쪽은 좀 예. 드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결론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네.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 자칫 원화 강세 쪽 좀 더 치우쳐질 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리의 어떤 채권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화면은 그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환율 약세 효과보다는 강세 쪽으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래쪽 화면을 보시면은 원화 같은 경우 환율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환율이 즉 뭐 통화고요. 그리고 통화가 즉 채권이라는 이런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은 채권금리가 인하가 되고요. 그리고 채권금리와 채권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채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상승한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위에서 보시면 원화, 통화, 채권 같은 의미라 돼 있죠.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가 절상이 된다. 그러니까 즉 원화 강세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율적인 측면을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통화 가치를 떨어지는 측면에서 효과 발생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율적인 부분보다는 채권 논리로 인해서 오히려 좀 더 강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채권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나가는 화면 보이시죠? 요것만, 요 연결고리만 이해를 하시면은, 금리 인하가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작년 6월 달에 그 미국적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아시아 쪽에 증시가 폭락을 하고 환율이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약세 쪽으로 전환되는 환율을 좀 잡기 위해서 그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실시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굳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인위적으로 통화정책을 가져갈 필요는 제 관점인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원화 강세가 또 계속 유지가 됐고 엔저 현상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수출업 동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경상수지 흑자뿐만 아니라 네. 외환 보유액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는 3,4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부로 국내적인 요인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수출,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 이런 부분들에서 달러죠. 결제선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이 달러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쪽으로 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됐었다면은 지금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 초반도 그렇고요. 작년 중반 그리고 2012년도 분명히 문제가 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외환 보유액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환율이 과연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흔들리는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대외적인 요인으로 흔들릴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관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상수지 흑자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여건,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엔화 약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 엔화 약세에 대한 어떤 기조가 좀 풀리게 된다면은 다시 원하는 약세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 기조가 풀리게 되면은 이제는 엔화 쪽 영향을 받기보다는 미국에 달랐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실시하게 되면서 달러가 좀 강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는 원화가 다시 약세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 보유액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환율 방어 차원에서도 금리가 내릴 것이다라는 네. 이런 전망이 있었지만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외환시장 동향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진짜 말 그대로 환율적인 요인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엔화와 우리나라 원화의 어떤 상관관계 그리고 엔화와 어떤 달러의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앞 질문에서 조금 힌트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엔화가 약세 쪽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원화 쪽은 강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계속해서 엔화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엔화 동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눈치를 봐야 되는데, 엔화 약세를 발목을 좀 잡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로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유로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더 이상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그쪽 그 통화 가치를 약세 쪽으로 이끄는 요인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로가 강세 쪽으로 유로가 강세 쪽이 아닌 약세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즉 22 같은 게 드라기 총재 같은 게 계속해서 유로 약세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로가 약세 쪽으로 하게 된다면은 엔화의 어떤 약세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엔화의 어떤 약세가 제동이 걸리게 된다면 외환시장 봤을 때는 원화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간밤에 12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네. 대다수 의원들이 올 하반기 양적 완화 축소를 종료할 것이다라는 이런 의견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다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볼 때 올해는 안 할 것 같아요. 올해는 일단 안 할 것 같고요. 일단 금리 인상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해서 그 통화정책위원회 그 FOMC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용정책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고용 부분들이 양적 성장이 아닌 어떤 질적 성장을 분명히 볼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가율이라든지 그리고 고용의 어떤 질적 개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순수하게 우리가 말하는 뭐 정규직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 어떤 임금이 상승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그 임금 상승, 그러니까 임금 상승, 그러면서 소비 증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축소가 되겠지만 금리 인상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지금의 어떤 저물가 기조가 유지가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저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은 내년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15년 저는 하반기쯤 그때쯤 좀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테이퍼링 실시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지금 고용 지표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요. 노동시장의 어떤 참가율이 올라갔을 때 제가 보는 인플레이션 조금씩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이런 물가가 저물가에서 이제 저물가에서 이제 고물가 쪽으로 아직 전환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또 ECB 금리 공시가 있는데 네. 변수가 좀 있을까요? 그렇겠죠. 이전에 ECB에서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때 금리 인하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해서 가게 된다면 유로화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성, 아까 세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로에 대한 영향성 때문에 엔화의 어떤 약세 흐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금 그 엔화 약세 쪽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그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게 좀 엔화까지 넓어졌는데, 어쨌든 뭐, ECB,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건데, 동결적으로 가게 된다면은 아마 큰 원화 쪽에는 큰 영향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영향성이 좀 제가 보기에는 엔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 결정에 따라서 금리 동결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후 향후 전망까지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궁금한 Y, 남은의 Y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문의 Y 남문호입니다. 자, 좀 졸리지 않습니까? 저는 한 1시 반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시장도 별로 움직임이 없고, 이렇게 굉장히 졸립니다. 시장에 변동성이 없을 때는, 이럴 때는 좀 잠시 쉬어두는 게 꽤 좋고요. 하루 종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좀 템포 있게. 좀 집중해야 될 시간에는 좀 집중하고, 좀 느긋하게 쉴 때는 좀 느긋하게 쉬고.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저하고 편안하게 오늘 장에 가장 특징적이던 어떤 주식 한 종목을 가지고 조금 깊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긴장하시면서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튼요, 오늘 시장 좀 지리한 흐름인데요. 옵션 만기일이고, 그리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 동결로 끝이 났지만은요, 옵션 만기 충격도 1조 나올 거라 겁 엄청나게 먹였는데요. 순 거짓말이죠. 지금 그럴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요, 오늘 나무누이와이 오늘 어떤 종목으로 선택했을까요?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와 이리 강하노? 그죠? 너무 강합니다, 이거. 우리 전기요금 신나게 올려놓고 개인들 전기요금 부담 빵 치고 나가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기분 좋나? 기업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한 9월 달에 서울경제TV에 나오면서 계속 한국전력을 사자고 이야기했을 때가 3만원 이하였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 해드렸거든요. 전기요금은 오르는데 그 오를 때의 부담을 우리는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느냐? 주식 사자. 주식 사면 주가가 오르니까 그 돈 벌어가지고 전기요금 인상한 부분들 내면 된다, 이렇게 농담 비슷한 진담이었습니다. 자, 현재 한국전력 오늘도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전기요금 인상 부분이 예상보다 굉장히 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도 높은 재무 구선 개선에 대한 본사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자산 매각 등의 강도 높은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점들이 계속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 속에서 과연 누가 사느냐 봤더니만요, 오늘요 외국인들이 40만 주 이상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도 따라 사고 있고요. 즉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야. 그런데 지금 지난번 보니까요, 지금 연기금에서요, 작년 12월 달부터, 재작년 12월 달이죠. 2012년 12월 달부터요, 이 한전만큼은요, 계속 사요. 1년 이상을 꾸준하게 사왔다. 올라도 사고, 주가가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예를 들어서 3억이 원주 중단되었을 때도 사고, 기조 있는 연기금이 어느 정도의 자산적 가치를 보고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외국인도요, 7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중기적인 매수세는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일정한 부분이 매도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은요, 중기적으로는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고, 오늘 폭발적인 매수가 나왔으니까,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 본다면 개인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무조건 담아 나가고 있었던 종목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전의 어떤 상승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뭐냐 보니까요, 바로 이제 며칠 전에 발표되었던 거죠. 이 박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가장 공공기관 개혁이 주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한전도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결국 뭐예요?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 사실은요, 공공기관 개혁에는 모든 정부가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번만큼이라도. 이런 심리가 들어가 있는데,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결국 뭐예요? 공공기관이 이 방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적자가 폭이 굉장히 커졌다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적자를 누가 메꿔줍니까? 세금으로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여기에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고, 박근혜 정부가 공약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거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공공기관 안 주겠다. 이거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철도 민영화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 뜻은 주식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공공기업들의 재무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적자를 보지 않는 흑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밀고 나간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본다면 가스공사나 한전 같은 경우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해외 자원 개발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 석유공사 있죠, 가스공사 있죠, 한전도 해외 사업 개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 따로 놀지 말고, 다 뭉쳐! 강하게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향후 전망이 좀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그동안 만년 적자에서 올해 드디어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게 현재의 시각인데요. 주가는 항상 어때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규모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플러스 상태에서 뿔뿔로 올라가 봐야 가격 차이는 별로 나지 않는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회복되는 시점, 바로 그 시점이 올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 한전의 상승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2014년 한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지금 뭐 원화 강세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원화 강세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빚이 많아서 달러 빚이 많아. 아, 나도 달러 빚 좀 많이 내볼걸?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에 그대로 한번 신나게 투자를 한번 해볼걸? 생각하실 분들 많으신데요. 저도 그런데요. 이 원화 강세의 가장 큰 수혜자다. 아, 그리고요, 이번에 한전의 신용도를 보면은요, 9월 달에 프랑스에서 약 한 2천억 이상의 이 채권을 발행했는데요. 연 금리가 몇 퍼센트인 줄 아닙니까? 1.4%대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채 금리가 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전의 회사채 금리가 1.4%, 말도 안 되는 거죠. 만년 적자 기업인데 이래요. 시용도가 그만큼 높고 변화가 된다면 이익의 증감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해외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자, 원전 많이 쉬었거든요. 일본의 원전 사태 이후에 전 세계가 원전 전부 다 신규 수주 발주가 없었거든요. 근데 핀란드, 지금 베트남, 이런 데서는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지어야 돼요.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활짝 펴지는 못했지만 동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현재의 실적 가치도 있고 모든 게 다 결합이 된다. 그러면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매출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익이 따라 올라오고 있죠. 이 이익이 이제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이번 연도에는 이익이 빠른 템포로 플러스로 전환은 되는 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흐름들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나와야죠. 우리 이거 어쩌지? 자, 지금 한전을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굉장히 망설일 겁니다, 이게. 근데 이 한전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약오르는 지금 주가의 흐름이죠. 이거 뭐 올라가다 조정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조정 안 주고 빵빵 가는 것도 아니고, 1%씩, 2%씩 계속 가니까. 이럴 때 어때요? 야, 이거 잡아 말어. 에라 못 참겠다고 딱 잡으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야, 이 주가라는 게 참 요물이란 말이죠. 조정을 줄 것 같은 조정은 절대 기다리는 조정은 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잡으니까 그때부터 조정을 줘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래서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십시오. 제가 만든 밸류 밴드 차트인데 기업의 가치로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밸류 밴드 차트를 보시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밸류 밴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네. 저 하단 부분에 있었던 27,000원 이럴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이 밴드를 잘 보세요. 이 기업의 밸류 밴드가 위에 빨간색이 올라가고 있는 가격이 4만원대고요. 그 바로 밑에 가격이 한 37,000원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 지금 상승의 곡선이 다음에는 어떻게 살짝 누그러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때요? 38,000원에서 9,000원 라인으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요, 한번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던져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가격이 36,350원 하잖아요. 36,350원 하는 가격에서 사가지고 38,000, 9,000원에 매도한다.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요, 기다릴 때는 확실하게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나 다 기다렸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한전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크게 길게 보고 가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들도 가지고 있지만 한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1차 목표는 39,000원 언저리로 잡으세요. 39,000원 언저리에서는 좀 팔아나가자. 대신에 올해는 한전의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밸류 밴드 차트의 중단부, 즉 이 노란색이 흘러가는 이 부분에서는요, 다시 도래한다면 매수를 한번 해보자. 그 매수 가격은 얼마로 잡아야 될 것인가? 34,000원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의 실적과 이익의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39,000원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 볼 수 있고요. 다음 분기를 생각을 해서 새로 모아간다면 34,000원에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점 오면 한번 사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도 오르는데 한전도 안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화가 많이 나시더라도 꿋꿋이 참으셨다가 다음 차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장 정리 잘 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순매수 행진 이어오던 외국인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팔자세로 거듭하면서 코스피 195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5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동향까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한 투쌤 김두용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금리가 8개월째로 동결이 됐습니다. 이 금리가 동결이 되면 외국인 매도가 확대된다면 시장은 하방으로 열린다. 또 양매수 전략으로 수익 챙기는 비법까지 오전장에서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오후장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결론. 말 많고 탈 많고 카더라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선물 매도는 맞았지만 옵션 양매수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 복수 분명하게 제가 선물항에서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 거고요. 선물은 조건을 정확하게 오전장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워낙 위아래 변동이 열려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조건에 부합될 때 그때로만 따라가라 라고 말씀드렸고, 자, 매도를 끌고 내려오신 분들, 옵션 만기 이벤트 때문에 그래 하방이 많이 열리는구나, 모든 조건이 맞아서 하시는 분들도 이제 현 시간부로 255.70 기준으로 모두 다 수익을 청산하십시오. 수익을 청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1P 정도는 사고팔고로 반복하시면서 이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호등의 차트도 그리고 모든 수급의 디테일한 분석도 유일무이하게 주쌤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자신있게 늘 말씀드렸는데요. 자, 시장은요, 조용한 횡보 속에서 밑으로 살짝 흘러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술적으로나 수급을 좀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수급에서 분명한 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특히나 금융투자 창구의 매수와 외국인들의 매도가 합작품으로 나오게 되면 금리 동결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이는 이것이 누적되면 될수록 시장은 하락으로 계속 빠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결국 그것이 부합됐다라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 기술적 분석 중요합니다. 분명히 틀린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부분, 이 수급이 우선이다. 늘 시장은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술적 분석도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따라가자라는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이 다시 한번 또다시 맞아떨어졌고요. 그 누구랑 배틀을 붙어도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콜옵션 시장 쪽의 추이와 풋옵션의 시장의 추이를 보면 풋옵션이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와서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옵션의 프리미엄이 빠지는 부분에 따른 청산성들이 좀 많이 걸려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제 오늘 곧 있으면 동시효과 들어가서 마무리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일부 매수와 매도 부분에 대해서 청산성이 많이 걸렸고요. 자, 프로그램 그만큼 말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차익 쪽에서의 압박 카드가 많이 출해되지 않았습니다. 비차익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베이시스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서 컨탱커 상황이 얕아질수록 저는 분명히 매도가 출해된다. 컨탱커니까 매수가 유지된다. 그건 이론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오늘 만기가 조용히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신의 영역처럼 레간자 타입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냥 조용히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정부에서 동시효과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급 이벤트도 좀 약할 것이고요. 요대로 그냥 거의 255 상품의 콜풋의 결제 여부로만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속이라면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프로그램 영향력 역시 줄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은 아마도 수급과 기술적 분석이 모두가 다 맞춰지는 한쪽 방향 쪽으로 매매가 편안한, 여러분들이 오늘 긴장하셨던 것들이 많이 풀리면서 편안한 매매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255.70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을 다 이익 실현 정리하시자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12월 문에 도깨비 수익 100% 수익 옵션을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오늘 양광 구조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분명히 복수 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겠고요. 자, 금일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오늘이 옵션 만기라고 시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계속 확대가 되는지는 분명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지금 저항대를 못 뚫어놨기 때문에 짧게 스캘핑 틱치기 매도를 한다 그래도 포지션은 매도로만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 확대 여부만 집중하고요. 오늘 선물 보시면 신호등도 어떻습니까? 무지하게 지저분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빨간색과 파란색의 먹물이 부족했나 봅니다. 네, 되게 지저분하게 형성이 됐고요. 정상치라고 한다면 오늘 만기가 아니었다라면 이런 장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것이 내일 움직임으로 나올 것으로 부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전장의 황금 라인을 못 정해드렸는데 오전장에 사실 황금 라인이 자막으로 준비했던 자리가 256.85였습니다. 올라타지 못하면 무조건 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 황금 라인을 좀 제가 잡아드리지 못했고요. 결국 여기서부터 매도가 계속 들어오면서 지금 수익 실현으로 빠져나오시는 거고요. 한 1P 정도 수익을 챙기신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후장 황금 라인은요, 결국 256.25입니다. 조금 이 부분 벌써 좀 괴리차가 발생이 됐는데요. 이 부분 못 들어올리게 되면 지금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죠. 하방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미결제의 사전 공시 자체도 그닥 어중간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준점에서 이 부분을 확 올라타지 못한다면 여전히 시장에 조정포가 좀 열려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장과 마찬가지로 오후장에서도 이 외국인의 수급 확대, 매도 확대 포지션 잘 확인해 보시고요. 외국인에 따라서 포지션을 옮겨 보시면 좋은 성공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황금 라인 256.25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생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KG 모빌리언스 오늘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자막으로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되고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살짝 살펴봐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잘 버티고 계신가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4로 돌아섰고 꽤 됐죠. 그리고 코스닥이 플러스까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1월 효과 코스닥에서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확실하게 외인들이 코스닥에 러브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대응을 꼭 좀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려보고요. 오늘 장 좀 남아있긴 한데요. 조금 더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역시나 힘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다음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상담해드리고 미처 해드리지 못한 분들 제가 또 문자로 좀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3시부터 4시까지 무료 방송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 마감 수급까지 체크해드리면서 한 번 더 끝까지 잘 좋은 얘기 해드리고 또 살펴봐야 될 종목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들어오시면 좋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거기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다 많이 날아갔거든요. 그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100점주 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빌리언스 그리고 한 종목도 잠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모빌리언스가요 오늘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이 지금 13,300원인데요. 네, 아주 급등을 했죠.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 제가 목표가를 13,000원에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 잘 치고 올라가는데, 목표가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한 6% 조금 넘어갑니다. 오늘 아마 이게 몇 시 기준인지 모르겠는데요. 고점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한 7% 정도까지, 치고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타 뭐 KG 이니시스도 잘 가고 있는데요. 제가 목표가 잡아드리는 데까지만 보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고서 수익 깔끔하게 현금 챙기시고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좀 편입이 됐습니다. 어제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편입이 안 됐어요. 제가 이거를 사실 밴드를 되게 아래로 잡아드렸어요. 아래로 잡아드렸는데요. 오늘 장중에 체결이 됐습니다. 자, 제가 밴드를요 25,000원에서 25,500원 라인으로 잡았던 종목이에요. 자, 오늘 저점 25,300원까지 제가 25,500원까지 잡는다고 했죠. 매수가 들어갔고요. 지금 뭐 한 2% 정도 수익 중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홀딩하시고 가져가시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바로 상담으로 조금 넘어간 이후에 바로 왔어요. 제가 얘기할 때 상담으로 넘어간 이후에 수급 100점 좀 같이 좀 볼게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은 가스공사 말씀드렸는데 수익 잘 나고 있죠. YG엔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좀 밀립니다. 2.7%까지 밀리는데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앨범의 정확한 출시를 그쪽에 바로 일하시는 분께 옆구리 콕콕 쑤셔가면서 빨리 내놓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언젠지 얘기는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대충이라도 가르쳐 줄 것 같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제가 좀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매수에 들어갔어요. 1차 매수가가 53,600원에 들어가서 그렇죠? 수익 실현 한번 했습니다. 아침 제가 차트민주에서요. 그리고 2차로 한 번 더 튈 것 같다는 판단에 5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좀 나다가 그게 약간 좀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수급 100점주에서 가지고 나와서 손절가를 51,000원에 제가 잡았습니다. 그건 매수가가 5만 역시나 3,000원대입니다. 매수가 잡아드렸는데요. 매수하신 분이 55,000원에 제가 아침 방송 보시고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2055님께서 매수하셨는데요. 잠깐만 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좀 밑골이 조금이라도 달린 모습인데 차트상의 흐름으로 볼 때도 좀 바닥에 대한 그런 모양새 자체에 좀 단기적으로 여기 보이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든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소식을 아는 대로 바로바로 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바로바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 포인트 보시고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잠깐 기다려보시면 말씀이고 오전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오전장 제가 차트민주는 원칙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 수익, 3% 손절입니다. 깔끔하게 치고 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보시고 대응하실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아직 손절가 안 왔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전략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컴투스예요. 자, 컴투스가 오늘 1.9% 정도 상승을 합니다.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바닥에서 좀 치고 가는 모습인가요? 자, 매수가가요, 3만원? 34,500원. 볼게요. 살짝 깜짝 놀랐네요. 자, 34,500원이시면 요 포인트죠. 이때 좀 매수가, 횡보할 때 매수가 들어가셨어요. 누구라도 샀을 것 같은 그런 구간입니다. 좀 더 크게 뒤로 가보자면, 좀 많이 밀리니까, 그쵸? 밀려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니까 매수를 좀 하신 그런 구간이라 판단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쫙 밀려버리는 게임주 그 제재사, 정책적인 제재가 좀 굉장히 많은 이슈거리가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1월부터 해서 그래도 21선 자체 라인 자체가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 노란색 부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좀 선을 그어볼게요. 이 선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이 노란색 선 자체가 요렇게 지금 플러스권으로 해서 플러스권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잡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선 21선이 위로 상승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상승 쪽으로의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요 포인트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의 시점 자체 라인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11월 달부터 바닥 라인 자체에서 상승 쪽으로 갔던 부분 21선을 깼다면은 매수가 가능한 그런 라인 구간이 좀 발생을 합니다. 정책적인 문제보다도 4분기 실적이 조금 어두울지언정 방학 시즌도 있기 때문에 매출할 때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올해부터는 역시나 좀 게임주도 모바일 게임주들이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가득 차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은 홀딩하시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매도하기도 힘든 가격이십니다. 그렇죠? 좀 가져가 보시고요. 분명히 반등을 다시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반등을 준다면요. 저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3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더 힘내시고 버티시라는 말씀 제가 드려볼게요. 자, 바로 100점주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좀 볼게요. 자, 100점주는 5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 한국전력, 호텔신라, 한국가스공사, 인터파크. 한국전력은 아까 좀 말씀을 주셨죠. 한국전력은 아까 좀 매도 사인을 우리 나무는 멘토님께서 주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저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바로 OCI부터 하나하나 좀 볼게요. OCI는 역시나 제가 아침에 차트미니에서 갖고 나왔었고요. 수익을 잘 먹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19만원까지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더 가네요. 네. 수급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잠정치 수급 역시나 이거 좀 작게 볼게요. 네, 잠정치 수급입니다. 보자면 OCI가 오늘 외국인들이 79,000주, 기간이 16,000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많은 물량 매수가 들어와요. 자, 그 전에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크해보자면 그 전에 수급 자체는요. 기관들만이 매수였는데 외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왔었잖아요. 자, 외인들이 매도해서 그래도 매수로의 잠정 천천히 변화가 이루어지는. 근데 기관이 꽉 잡아주고 있어요. 외국인만 매수하면 됐던 포인트였는데 오늘 매수 같이 돌아버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합니다. 좀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약간의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보다는 관망 사인을 제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한국전력 빼고요. 호텔신라입니다. 자, 호텔신라도 오늘 좀 급등하다가 다 윗골이 장난 아니에요. 위에 지금 보세요. 완전 다 털고 내려왔어요. 오늘 수급 어떻게 바뀌었나요? 일단 수급 많이 들어왔는데 마음에 안 드네요. 기관들이 좀 매도가 위에서 나왔나요? 약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라놨지만 차트가 이렇게 종가 기준 많이 깨져 버렸네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 오늘 오전장에 제가 얼마? 제가 7,600원이었나요? 7,700원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포인트 때 매수 사인 드렸고요. 매수하신 분들 홀딩하고 계실 텐데 지금 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급이죠. 자, 한국가스공사 수급 잘 나오고 있어요. 외인 기간 5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옵니다. 강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수급상으로 체크해 보더라도 최근에 외인 기간 동시 순매수 3일 이상 들어와주고 있어요. 외인이 3일 이상, 기간이 며칠이죠? 오늘까지 5일 이상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투신, 연기금, 순매수 같이 잘 이어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역시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작은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인터파크입니다. 자, 인터파크인데 오늘 13% 급등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납니다. 수급이 도와줬겠죠? 자,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수급. 오늘 외인들이 67,000주. 잠정치예요. 기간이 12만 주 매수. 투진이 다 샀어요. 이전에 수급이요? 그렇죠. 안 사던 기간이 그냥 사주니까 외인은 계속 사고 있었는데 기간이 같이 동참해주니까 주가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 포인트.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거. 역시나 근데 고가 라인 영역 자체는 바로 이 포인트였고요. 저점 바닥 라인 자체 잡히는 게 이 포인트였는데 이 포인트였는데 여기서 좀 오버슈팅이잖아요. 약간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겠다. 지금은 매수하기는 위험하다. 이렇게 좀 접근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종목 좀 살펴보자면요. 오늘 제가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뷰옥스입니다. 자, 뷰옥스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좀 최근에 조금 느낌이 좋아요. 제가 느낌만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죠. 이유가 있으니까 가지고 나옵니다. 이유 잠깐 살펴볼게요. 자, 글로벌 의료 기기 업체 케어스트림 쪽에 납품을 개시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가능합니다. 전고점 돌파 가능 판단입니다. 수급 바로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급이야 꾸준하게 그래도 들어오는 흐름 자체 나오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수급이 정말 좋아져요. 자, 매수가는요. 25,500원에서 26,1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고요.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24,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3시에 무료 방송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이 다가올수록 거래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기관이 6거래일째 순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순매수 이어가던 외국인도 팔자세로 돌아서자마자 1950선마저 무너지고 현재 194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잘 가지고 있는데요. 아쉽게 코스피가 하락 마감을 지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